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카페 다도 크리에이트 채널의 정규 컨텐츠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소식도 전해드리고 나름대로 개편도 하느라고 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템타XX님, 템타님으로 할게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초보 카페 알바생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레시피를 잘 외우며 커피 종류 등등 더 많은 영상 기대할게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일단 댓글과 요청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매번 컨텐츠 주제 선정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요청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텐타XXX님, 텐타님, 텐타라고 읽는 게 맞겠죠? 텐타님 말씀은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커피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레시피 빨리 외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커피 종류, 이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 채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분야예요. 그리고 몇 가지는 이미 좀 다뤘죠. 물론 단순히 종류가 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렇게 만든다, 뭐 혹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사안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선 차근차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다룰 생각이니까 제 채널, 지금 함께 하시는 카페다도 크리에이트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맥락까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오늘은 레시피 빨리 외우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 정말 절실하죠. 저도 외우는 걸 정말 잘 못해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들이나 사장님들께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일이 이제 좀 손에 있고 그러면은 레시피북을 주시잖아요. 뭐가 막 얼마 들어가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막 뭐 빼곡하게 막 적혀 있는데 그냥 봐도 잘 모르겠는 걸 빨리 외우라고 막 그때는 정말 부담감이 엄청나요. 물론 레시피뿐만 아니라 뭘 외운다는 건 왕도가 없어요. 자꾸 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레시피는 외우기도 좋아요. 좋은 레시피를 짤 수 있는 프로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장님들이나 선배 매니저님들께도 꼭 추천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지금 불러서 함께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시피 쉽게 외우는 방법 첫 번째, 바로 편견을 활용하라. 무슨 뜻인지 좀 알 듯 말 듯 하시죠? 편견을 이용하라니. 편견은 나쁜 거 아닌가? 맞습니다. 편견은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혐오를 조장하는, 썩 달갑지 못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창작자가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편견을 꼽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기억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인간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 기계가 하는 일과는 사뭇 달라 보여요. 당장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뭔가를 저장한다면 그 컴퓨터는 그 정보를 전산화해서 고지곳대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기억 장소에 새겨 놓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생체 기억 장치는 그렇게 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기계나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나열적이고 직관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기억은 구성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숨 좀 돌리는 의미에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는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세상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성관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 뭐 다양한 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남남 커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여 커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어쨌든 뭐 어떤 분이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겪은 얘기라는데 들으신 얘기래요. 난 뭐 관대해. 나는 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게이인 거, 동성애자인 거 다 이해해. 너희들이 사귀는 건 난 전혀 상관없어.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좋은 친구야. 그런데 누가 남자야? 정말 끔찍한 종류의 편견이죠. 저도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웃을 수도 없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성애자거든요. 저는 남녀의 이분법적인 성관념 기본인, 그리고 이성에게 어떤 성적인 정서를 느끼는 그런 이성애자란 말이에요. 그런 성관념이 기본인 제가 어느 날 처음 그런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처음 남남 커플 혹은 여여 커플 혹은 그 외에 다양한 그런 형태의 관계 내지는 인식을 접했어요. 그럼 저는 그럼 저 중에서 누가 여자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여자지? 누가 남자지? 저 둘이 결혼을 하면 누가 엄마가 되고 누가 아빠가 되는 거지? 여기가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다른 사람을 내 세계로 초대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요청하고 그 세계로 그런 식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겠죠. 그렇지만 이건 또 금방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돼요. 이렇게 편견이라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가 금방 그 효용이 다해버리는 좀 거추장스러운 도구 같은 거예요. 편견에는 이런 양면성이 내재돼 있어요. 방금 예를 든 그 사례 있잖아요. 뭐 그런데 누가 여자야? 뭐 했다던. 그분의 문제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는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고 확신했다는 게 그 사람이 겪은 그리고 저지른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편견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편견에서 빠져나오기란, 그리고 편견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편견의 함정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 길었지만 레시피를 어떻게 외울까에 앞서서 기계나 컴퓨터와 대비되는 인간 특유의 구성적이고 주관적인 기억법과 그 시발점이 되는 편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카페 라떼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또 뭐 있다고 할까요? 카라멜 라떼가 있다고 칩시다. 우선 카페 라떼 어떻게 만드나요? 간단하죠.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잖아요. 그죠? 에스프레소 30ml에 스팀 밀크 120ml라고 칩시다. 뭐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가게마다. 뭐 그러면 카페 라떼는 편의상 스팀 밀크 120ml에 에스프레소 30ml 그리고 카라멜 소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럽을 쓸 수도 있겠고 그런 게 들어가겠죠. 디테일한 부분은 역시 다 가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나요? 이걸 어떻게 외우죠?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 30ml에 스팀 밀크 120ml, 카라멜 라떼는 에스프레소 30ml에 스팀 밀크 120ml, 카라멜 소스 한 펌프.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외우나요? 이렇게 외우시나요? 이건 그냥 제가 읽기도 어렵고 이건 그냥 보고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아요? 그럼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 우유 120ml니까 이건 그냥 외우고 카라멜 라떼는 카페 라떼에 카라멜 소스 한 펌프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쉽겠죠. 이게 구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카페 라떼는 누구나 아니까 이건 쉬우니까 거기에 카라멜 소스 한 펌프 이렇게 외우는 거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나열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120ml 우유 120ml 넣는다고 했는데 우린 이것도 어렵죠. 숫자 싫잖아요. 우리는 단어를 좋아해요. 말을 좋아하고 이미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편견이 나올 차례예요. 원래라는 거, 원래.
원래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임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라는 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임시로 만들어 놓읍시다. 라떼엔 원래 이만큼 들어가는데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독 기억에 남는 숫자라던가 뭐 120 원저리로 아무거나 좋아요. 유독 뭔가 느낌이 다른 숫자가 있어요. 웬만해서 헷갈리지 않는 거. 희한하게 신경 쓰이는 거. 없으면 만들어도 돼요. 지금 우리 만들어 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100? 100? 좋아요. 100. 100이라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들 선입견에는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 100ml를 넣는 거예요. 그런 편견,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유를 좀 많이 넣네? 어때요? 안 잃어버리겠죠? 헷갈릴 리도 없어요. 이 원래라는 건 웬만해선 안 헷갈려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박힌 거기 때문에 120ml 숫자보다 원래보다 약간 많네? 이게 훨씬 더 구성적이에요. 그래서 잘 외워질 뿐더러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쉬워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아이스 카라멜 라떼가 있겠죠. 아이스 카라멜 라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것도 예예요. 에스프레소 2잔에 우유 180ml, 카라멜 소스 한 펌프. 아니다. 한 펌프 반. 이렇게 해봅시다. 더 헷갈리게. 카라멜 소스 한 펌프 반, 에스프레소 2잔, 우유 180ml. 이러면 진짜 어렵죠. 아이스 카라멜 라떼만 외우면 되는 거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건 앞에 카라멜 라떼, 카페 라떼가 같이 있어요. 같이 외워야 하잖아요. 이 뒤에도 뭐가 또 많고, 또 헷갈리는 게 뭐예요? 아이스라고 모든 양이 딱 2배가 아니야.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다 달라, 넣는 게. 예. 이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딱 집중해서 딱 한 번만 읽어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재구성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 나열되어 있는 숫자와 기호들을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카페라떼와 카라멜라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쉬워요. 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2배가 아니네. 아이스는 좀 적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얼마나 적냐? 이건 좀 나중에 이해해도 돼요. 딱 2배로 만드는 게 아니네. 우유 양이 좀 적네. 우유 양이 적으니까 소스 양도 좀 적네. 이렇게 읽어 놓으면, 재구성해 놓으면 그 다음이 훨씬 편해요. 숫자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냥 숫자만 있는 것보다 옆에 어떤 숫자가 같이 있는 숫자,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됐죠? 아까 편견, 구성적 기억 이런 거 왜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 매니저님들, 경력 많으신 사장님들은 똑같이 처음 보는 레시피라도 더 빨리 외워요. 그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분들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선입견 혹은 편견, 원래 이런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입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만들면 되네. 좀 진하게 만들으라고, 좀 덜 달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레시피를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요령이,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배경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어요. 나머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레시피 빨리 외우는 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마추어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프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마냥 손님으로 있던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프로, 그러니까 직업인의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가짐이나 관점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메뉴판을 일단 보면 종류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메뉴들을 분류할 거예요. 우리가 우유가 들어가 있는 것들, 커피 아닌 거,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 스무디 종류, 우유가 들어간 거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텐데, 이런 분류법은 사실
마시는 사람의 편의에 가깝게, 그러니까 손님의 편의에 적합하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아마추어의 입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입장이 달라졌어요. 마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프로라고 해서 다 좋은 거고 아마추어라고 해서 뭐 수준이 낮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입장과 역할이 다른 거죠. 입장과 역할이. 아마추어도 수준이 높은 아마추어가 있고 뭐 그 안에서 성장이라는 게 있고, 아마추어란 카테고리 안에서요.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마추어로서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프로로서 훌륭한 건 아니고,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점에서 메뉴들을 다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준,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분류법, 즉 카테고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카페 음료보다는 칵테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칵테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칵테일 종류는 정말 너무 많죠. 이름도 생소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카페는 좀 나은 거예요. 이름이 재료의 나열이니까 뭐 카페 바닐라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칵테일 이름을 외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네. 그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관련 지식들이 있다면 주재료가 되는 베이스 술, 기주라고 하거든요. 중심이 기준이 되는 술이라고 해서 기주. 그 기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편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칵테일 바나 뭐 위스키 바에 가시면은 칵테일 종류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뭐 보드카 베이스, 위스키 베이스, 럼 베이스, 진 베이스, 뭐 아니면 리큐르 만들어간 거, 뭐 논알콜, 뭐 그 안에서 또 양이 적은 뭐 쇼 스타일, 얼음이 들어간 온도락 스타일, 뭐 롱 스타일, 뭐 탄산이 들어간 거,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세분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시는 사람을 배려한 분류법이에요. 이 분류를 기준으로 레시피를 외운다면 비율은 너무 중구난방이고 정신없고 헷갈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프로라면 분류 기준을 좀 달리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45 대 15라는 카테고리예요. 45, 15. 45, 15만 기억하세요. 45, 15. 이게 칵테일의 기본이에요. 원래 칵테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기본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편견이라는 기억의 기법을 활용한 거예요. 편견을 이용한 기억법을 우리는 미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45, 15. 칵테일 레시피를 잘 뜯어보면은 이 45, 15라는 숫자가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45, 15. 베이스 술 45에 리큐르 뭐 혹은 뭐 부재료 15. 자, 끝났어요. 레시피 끝. 칵테일은 다 이거예요. 진짜 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라는 것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억의 기법,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프로분들이 보시고 쟤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아무튼 베이스 술 45에 리큐르 15, 얘를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티니, 칵테일의 왕이라고 하는. 진 45에 베르무트 15, 그쵸? 맨하탄 위스키 45에 베르무트 15, 뭐 또 뭐 있을까요? 김렛 진 45에 라임 주스 15, 뭐 다 그렇죠. 다. 그 다음에 롱스타일 칵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큰 잔에 얼음 넣고 그거 넣고 물이나 탄산수로 채우면 돼요. 롱스타일 끝. 온더락 스타일이다. 45, 15에 얼음 넣고 끝. 됐죠? 45, 15로 다 돼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더 부재료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를 둘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럼 7.5, 7.5가 되는데 너무 적어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게 아니면. 그럼 베이스 술에서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베이스 술에서 가져와서, 기주에서 가져와서 30, 15, 15가 나왔어요. 30, 15, 15. 45, 15에 약간 어레인지 같죠? 30, 15, 15도 꽤 많아요. 30, 15, 15 뭐가 있을까요? 사이드카. 원래 브랜디 45에 쿠엔트로 15인데 난 여기다가 레몬 주스 넣고 싶어. 그래서 브랜디 30에 쿠엔트로 15, 레몬 주스 15. 또 뭐 있나? 35, 15, 30, 15, 15. 30, 15, 15. 또 뭐 있지? 마가리타. 마가리타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마가리타 있다.
데킬라 30, 쿠엔트로 15, 레몬 주스 15. 그죠? 소금 장식 이런 거 빼고. 그건 나중에 나중에 외워도 돼요. 그거 빼먹고 나갔다가 이제 몇 번 혼나면 그런 거 외워져요. 소금 장식 없이 마가리타 나갔다가 손님이 여기는 좀 썰렁하게 나오네. 그런데 그건 직접 컴플레인 안 걸죠. SNS 찍어서 올린단 말이야. 소금 장식 없는 마가리타라니 이러고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그럼 매니저님이 그거 보고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야 혼나고.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 혼나면은 그런 것들은 안 지어먹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혼나는 거 너무 걱정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여담은 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뭐 탄산수, 뭐 물, 뭐 그것도 아니면 뭐 같은 기능을 하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뭔가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가령 샴페인이라든가 그런 롱 스타일. 물 얼마나 넣어요? 탄산수 얼마나 넣어요? 레시피로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건 물어볼 게 없어요. 왜? 얼음 넣고 잔에 적당히 꽉 차게 넣으면 되니까. 처음 개업할 때 잔 잘 골라놨다면 그건 헷갈릴 게 없어요. 얼음 녹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레시피가 아니라 기술과 기법의 영역이니까. 어때요? 칵테일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쉽죠. 간혹 가다가 30, 30도 있어요. 10, 10, 10도 있고. 이건 좀 더 하위 카테고리, 좀 예외적인 카테고리로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뭐 이런 것도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도 다 제각각. 그런 건 뭐 예외로 치부하면 돼요.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외우는 건 또 쉬워요. 됐죠? 다 됐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나갈 때는 가게의 뭐 방향이나 스타일, 바텐더의 지향점에 따라서 난 단 걸 좀 적게 넣어서 좀 드라이하게 만들어야지, 단 걸 좀 많이 넣어서 마시기 편하게 만들어야지, 젓지 말고 흔들어야지, 뭘 조금 더 넣어야지, 여러 가지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좀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달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암기의 영역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음료를 보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음료에 담긴 전략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좀 달게 만들겠다는 거구나. 요 재료를 쓰고 싶어서 요걸 요렇게 좀 바꿨구나. 원래 설탕 넣고 탄산수로 풀업. 풀업은 채운다는 뜻이죠. 풀업인데 설탕 빼고 사이다를 넣었구나. 뭐 기성탄산음료, 뭐 닥터페퍼, 뭐 스프라이트를 넣었구나. 좀 만들기 편하겠네. 혹은 그 음료 맛이 좀 드러나겠네. 사이다가 아니라 탄산수랑 시럽을 썼구나. 손님에 따라서 좀 단 정도를 조절하면서 취향에 맞춰 드릴 수 있겠네. 요구에 맞춰 드릴 수 있겠네. 그쵸? 더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게 됐죠. 이건 당장 바뀌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내일 매장에 출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만들었던 음료들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음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릴 거예요.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리스타로서 그리고 바텐더로서 조금 성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5가지 준비했어요. 반 넘게 왔네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세 번째는 시각화해라. 계량해보고 따라보고 섞어봐라. 이건 간단하죠. 아까 우리는 숫자를 싫어하고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말, 그쵸? 그리고 이미지, 그렇죠? 이제까지가 말, 그리고 단어를 쓰는 방법이라면 이건 시각화하는 방법이겠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초코파우더 30g이 얼마만큼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유 120ml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따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계량컵에 정확히 따라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쓰는 잔 있잖아요. 잔. 거기다가 따라 보세요. 얼마나 차나. 이 잔에다가 우유 120ml를 따랐더니 얼마나 차나. 얼음 빼고 완성된 아이스 음료를 넣었을 때 얼마나 차나. 이걸 눈으로 익혀두세요. 앞으로 음료를 만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그 가게에서 경력이 쌓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 그리고 다른 분들, 사장님이라던가 선배들의 배려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레시피 구성에 참여하시면 레시피를 빨리 외우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맥락을 알게 되니까. 이 재료가 여기서 왜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만들려고 기획했다, 뭐 이런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니까 잘 잊어버리지도 않죠. 이게 좀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반대의 방법도 가능해요. 레시피를 보고 맥락을 유추하는 거죠. 어떤 기획에서 어떤 의도에서 나온 음료겠구나, 이런 거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과정을 재구성해 보기예요.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레시피를 외우실 때 제 나름대로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를 잘 설계한다는 건 여러 의미에서 중요해요. 우선은 매장의 재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겠죠. 우리의 목표 매출이 이만큼인데, 그러려면 이걸 좀 이만큼 팔아야 되고 저걸 또 이만큼 팔아야 되고, 그럼 얼마가 남고, 그럼 재고를 얼마나 비축해야 하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경영관리와 전략의 측면에서 또 중요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어떤 합의된 약속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건 곧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해요. 뭔가를 규격화하고 개량화한다는 게 여러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음악에서의 악보 같은 거랄까요? 굉장히 엄정하게 짜여진 오케스트라의 악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략의 코드 진행만 쓱 휘갈겨 놓은 재즈 밴드의 악보도 있는 것처럼, 이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이 바라는 무대에서 연주하는 음악의 색깔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멋진 솔로 파트를 연주하는 것도 반대로 동료의 시간을 보좌하는 것도 최소한의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신뢰해야지만이 서로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레시피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레시피를 격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음료를 잘못 이해하고 가게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너무 소홀하게 다뤄도, 너무 거기에 얽매여도 안 좋다는 거죠. 재료의 조합이 마치 궁극의 무엇, 최상의 밸런스, 가장 맛있는 거, 비법, 1mg도 틀리면 안 되는 어떤 거, 그런 걸로 이해하면 그게 바로 레시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음료에는 수많은 주변 요소들이 투입되고 그건 꼭 혀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흔히 쓰는 이 메뉴 개발이라는 말 있잖아요. 메뉴 개발. 이 말은 잘 안 써요. 마치 하나의 제품, 독립되고 단일한 뭔가를 만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실제 우리가 그 소비자를 경험하는 건 음료 한 잔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사실인 듯한 그러니까 단일하고 독립된 뭔가를 만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인이 되었으니까, 비록 알바지만 알바를 하는 동안만큼은 혹시 모르겠어요. 진짜 그 프로페셔널이신 분들이 보시게 될지도. 직업인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의 맥락을 좀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고, 가게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공산품을 파는 마트나 내지는 편의점과 구분되는 그런 지점이고, 그 주변 맥락이라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정도 개입돼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가게를 만들고 결국 손님에게도 전달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마감조는 내일의 오픈조가 하루의 시작을 잘 할 수 있게 빠진 거 없나
상하는 재료들은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나, 부족한 재료들은 잘 채워뒀나 한 번 더 주변을 살펴주시고요. 오픈조는 어제의 마감조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들의 배려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컨텐츠가 있게 도움을 주신 텐타XXX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커피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야기 나눠요. 그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